사실 6월은 기념일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바로 6.25 전쟁, 우리 한국 전쟁을 좀 다루게 되는데요. 전쟁의 비극이 있을수록 우리가 이런 기념일들을 또 다루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냉정과 복수와 증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아픈 기억, 그런 부분들을 평화와 화해로서 풀어갈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12달 역사체험에서 전쟁기념관에서 살펴보는 6.25 전쟁이라는 꼭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쟁기념관에 가보시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과 마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군으로 참전하셨던 후손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국립중앙박물관 다음으로 전쟁기념관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시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12달 역사체험에서는 전쟁기념관을 평화의 시선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그 이야기들을 다뤘습니다. 사실 전쟁기념관에 가시게 되면 대단히 먹먹해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전사자 명비가 있는 곳입니다. 그 곳에는요, 유엔군과 우리 국군 수많은 장병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전쟁 중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군 장병 관계자 분들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이름들이 지금 이 공간에 새겨져 있는데, 젊은 나이에,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셔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날 여행을 오시면서 우리나라와 마주하듯이 새로운 느낌으로 우리나라와 마주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의미로서 아이들과도 저는 이곳에 가면 꼭 묵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그냥 휙 하고 둘러보신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이런 수많은 아픈 역사가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전쟁기념관에 가시게 되면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상설 전시관만 말고 어린이 전시장을 따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공간을 전시 감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디자인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평화의 시선으로 아이들이 이런 공간들을 살펴보실까 하는데, 이 공간은 나들이 공간으로서 참 좋아요. 이렇게 이 공간에서 마음껏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드시는 것도 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남산도 보시고 바로 용산 가족공원도 이어져 있는데, 이런 곳에서 평화를 생각해보는 그런 체험을 하실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기념관에 가시게 되면 아이들이 우와, 이런 대형 무기가 많아서 좋다 하면서 밀리터리 덕후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무기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무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기 대신 꽃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영국에 제국전쟁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이곳을 가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예전에는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고 막 그런 걸 찬양했다면, 지금은 전쟁이 얼마나 위험한지 반전을 구호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기념관에서도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났던 전쟁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기념한다면 더 뜻깊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가장 애달프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과서나 많이 접하게 되게요, 학도 의용병입니다. 전 너무나 슬펐던 게요, 어머니 하면서 편지를 쓰고 했는데, 이 청소년이 안타깝게도 어머니에게 편지글을 드리고 며칠 후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편지를 보면서, 이 꿈 많은 청소년이 그렇게 전쟁으로 희생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취지로 우리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실시간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단순히 게임이랑 다른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보는 의미로서 이런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이상 가족들이 계시죠.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12달 역사체험에서 좀 더 생생하게 그 현장의 이야기들 좀 담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가장 원픽으로 뽑은 게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인데요, 형제의 상이라는 추모물인데, 우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됐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북한 의용군으로 징집이 돼가지고 형과 전투 현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천만다행히 형이 동생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쟁 현장에서 동생을 얼싸안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전쟁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형제들끼리도 총칼을 겨누게 할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일깨워보는 의미로서 전쟁 기념관에서 이런 조형문들을 살펴보실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6.25 전쟁의 역사, 38선을 침략했던 북한의 그런 침략, 그리고 천만다행히 전세가 역전되면서 뭐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었습니다.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이뤄지면서 사실 지금 여전히 우리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전쟁을 멈춘 휴전 상태인 것이죠. 그런 현재적 의미로서 지금 6.25 전쟁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보는 것도 좋겠는데 전쟁으로 수많은 분들이 죽거나 다쳤었습니다. 세계적 작품으로도 남아있습니다. 피카소가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또 그리기도 했었죠. 게르니카에 견주어서도 전쟁이 갖고 있는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일깨우는 장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대단히 재밌는 게 있어요. 함께 생각해 보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쟁기념관의 이름을 한번 새롭게 지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제안입니다. 실제로 전쟁기념관에서는요, 바로 홈페이지에서 우리 전쟁기념관 이름 바꾸면 어떨까요? 라는 앙케이트 조사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전쟁기념관 이름 진짜 한번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우리가 한번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고 추천드리고, 너무나 슬프고 아픈 역사이지만 평화를 모색하는 장으로서 6월의 역사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